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간에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고 이혼도 쉽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길지도 않은 인생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단 새 출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저는 이혼을 감행한 거였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엄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출신인 아빠와 결혼을 해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아빠네 집안 자체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의 수완이 아주 좋습니다. 아마도 그건 외할아버지의 피가 흘러서 그런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얻고 마는, 그만큼 독한 사람이란 소리도 듣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곤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엄마의 사업체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패스를 할게요. 선자리는 엄마의 주선이었습니다. 매일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전통이 없다고요. 돈만 있다고 세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집안에 사자가 있어야지만 그 집안에 전통이 생기고 뼈대가 생기는 법인데, 말단 공무원 출신인 아빠와 장사치란 여기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큰 사업체이긴 하지만 자신의 일 또한 명예를 얻기는 글러먹은 것 같다고 하면서 엄마는 명예를 원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내 엄마지만 엄마는 허영이 좀 있는 사람이고 남들 눈에 우리 집에 어떻게 비춰질지 매우 중요한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맞지 않은 옷을 저나 남동생은 계속 입어야 했었고, 그로 인해 지금 엄마와 남동생은 거의 절연 상태나 다름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면서 저 또한 지금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고요. 네가 하는 행동에는 수많은 결과들이 따라오는 법이고 너를 바라보는 눈들이 참 많다. 그러니 매사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고, 남자들,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경험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엄마의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는데 너무 센 엄마라 감히 대들 생각도 못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피는 못 속이더군요. 한 번 대들고 한 번 말대꾸하고 한 번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니 술술 입이 풀린 것처럼 나오는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금 저는 엄마와 대치 중이고, 그리고 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동생도 엄마를 안 보는데 저까지 엄마를 안 보면 결국엔 엄마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제게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빠.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분은 저희 아빠셨어요. 선자리를 만들어 억지로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아빠는 엄마를 말렸었는데 결국 기센 엄마의 강요에 넘어가고 말았지만, 아빠는 제 이혼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시댁과 그리고 내 친정 엄마에게 제대로 입 풀려버린,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반항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춘기가 찾아온 것처럼 반항한 분위기 뿜뿜하고 있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렵니까? 남편은 엄마가 딱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작은 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결혼은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대놓고 원하는 것을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유학 자금까지 거론을 했었죠.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엄마에게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돈이었으니까. 엄마는 돈으로 의사사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엄청 만족을 했었죠. 사랑도 없고 연민도 없고 그저 계산적인 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엄마에게 반항할 힘도 없었고, 그리고 뒤에서 바라는 것보단 차라리 앞에서 바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지긴 하더군요. 버릇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며느리의 도리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어쩌면 계약 관계나 다름없는 남편과 저희인데 며느리 도리 같은 것까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예 제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의사를 만들어낸 엄마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니까 그랬나 봅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제 꼴이 싫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집에 불러서는 그냥 앉혀놓습니다. 뭘 시키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앉혀놓고 자신이 막 이것저것을 하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죠. 한숨을 푹 쉬면서 사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집안 살림 대신 해주는 그런 아줌마 좀 불러달라고 해라. 너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지금 나만 계속 움직이지 않니? 라고 합니다. 딱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길래 그 다음부터 불러도 가질 않았었어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집안 살림 도와주는 아주머니까지 고용해 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도 좁은데 무슨 아주머니? 대놓고 바라는 거 처음엔 좋다고 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징그럽다라는 감정? 좀 구차하다라는 감정? 의사를 만든 시어머니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걸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불러도 가질 않자 그땐 아예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으며 결혼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너를 선택한 이유는 든든하게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찾아와서까지 저러니까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혼이 내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에게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결혼시키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시어머니도 나름 이득을 받는데 나는 의사 아내라는 타이틀 하나? 엄마도 당연히 원하는 걸 얻긴 했죠. 그렇게 원하던 전통.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했었던 그거. 그런데 저는 없더라고요. 의사 아내라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후나 결혼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달라진 게 있긴 하네요. 바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어머니라는 존재와 말을 섞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찾아와서까지 남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공부를 잘한 거 아니냐고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악 물고 공부라도 해야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테니 그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한 건 맞지만 진심이긴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돈만 있는 저를 시어머니가 먼저 비꼬긴 했었거든요. 만일 제가 돈이라도 없었으면 지금의 남편 만날 수가 있었겠냐고. 의사는 끝부터가 다르다고 머리 자체가 다른 거라 하더군요. 일반적인 머리가 아니라서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라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의사를 할 수 있는 거라 하는데 제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대며 놀기만 했던 사람이라서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그런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면서 그리 말을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거들먹거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듣기 쉽게 티나게 저는 비하하면서 남편만 치켜 세우는 시어머니 말에 저도 참다 그리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말 맞다나 서울대도 아니면서. 그 일로 남편과 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자신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돈 아니면 네가 나를 만날 수가 있었겠냐고. 대부분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자신은 집에서 놀고 먹는 너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자신의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하는데 잘나도 너무 잘나더라고요. 그런데 잘나면 뭐해? 우리 집에 돈이나 요구하면서. 우리 어머니랑 부딪히지 마. 그냥 조용히 하고 살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맞잖아. 나는 니네 집에 원하는 것을 준 거고
니네 집도 나한테 원하는 것을 준 거고 괜한 선짜리 아니었잖아? 뭐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살 줄 알았냐? 너도 그런 거 원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어머니 집에 일할 사람 좀 보내달라고. 장모님이랑 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막 수줍어하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 우린 아주 쿨하게 말하거든. 암튼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대들었다라는 말 들으면 확 그냥 어머니 모셔온다. 이 집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인형같이 있어. 앉혀놓은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알겠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서야 각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그런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어라? 저렇게 나온다고? 그럼 나도 볼장 다 맞다는 식으로 말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저는 이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는 네가 잘난 것 같냐고. 그렇게 거들먹거릴 정도로 대단한 것 같진 않다고. 내가 인형이면 너야말로 이제부터 우리 엄마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었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한 거잖아. 그걸 잘났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되었었어.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뭐든지 손쉽게 얻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었으니까. 결국 손쉽게 가지기 위해서 너의 타이틀을 산 건데 그런데 나 이제 재미없는 것 같다.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구질한 것 같거든? 너희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바로 돈의 노예라고 하는 거야. 똑똑하면 뭐해?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서 돈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는데 훌륭한 머리네. 니네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받은 머리야. 그리고 넌 의사가 아니었으면 나랑 결혼도 못했어. 날 만나보지도 못했을걸?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긴 했지만 이 정도쯤에 살게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이혼은 안 된다고 했죠. 말도 안 된다고. 의사 사위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꿈에 그리던 전통이 생겨가고 있는데 저보고 주접 떨지 말라 하더군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가 의사 남편 얻으라고요. 아빠라고 부르겠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냐고요. 그만 꼭두가시 노릇할 테니 내 인생에서 그만 빠져달라고 했어요. 할 만큼 장단 맞춰주지 않았냐고. 아들을 잃은 것처럼 딸까지 잃고 싶지 않으면 계속 고집부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말리더군요.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면 결국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라고요. 자신의 아들은 남자니까 괜찮다 쳐도 저는 여자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서운한 게 있으면 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고 원래 부부는 싸움에서 정이 쌓이는 거라 하길래 그랬습니다. 제가 1년 뒤에 이혼하면 뭐 생기나요? 적어도 직장 1년 다니면 퇴직금이라도 챙기는데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혼할 사람들인데 뭐하러 1년을 채우나요? 시간 낭비되게. 저는 싫어요. 그리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없었던 정남이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선택받은 아들이랑 잘 사세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선택받은 머리니까 저 같은 바보 같은 여자 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 엄마와는 사이가 서먹서먹하긴 한데 뭐 저도 배짱 부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편이죠. 그리고 동생도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누나 같은 사람은 평생 엄마의 그늘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걸 끼고 나왔냐고. 도대체 결혼 생활 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고 하기는 합니다. 제가 가장 부족했어요. 제가 가장 못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욕먹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선택해서 한 결과물이기에 저는 이 꼬리표가 나름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하니까 동생이 미친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러는지 말든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